제가 퇴사할 때도 너는 나이 때문에 어디 가서 새로운 시작 못할 거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오늘은 퇴사 브이로그에 달린 댓글을 보고 아 맞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지 하고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5번째 회사를 퇴사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회사까지 다녔던 풀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려야지 저의 선택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첫 번째 회사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회사까지 간단하게 어떤 회사였고 왜 퇴사했고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저는 무역을 전공했습니다.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무엇을 팔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래에도 계속 팔 수 있으려면은 인간 생활에 밀접해야 된다 해서 의식주 중에 하나를 팔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아이패드에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갔던 회사가 미국에서 첫 회사를 갔는데 해외 인턴 기회를 얻어서 갔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2014년에 가서 2015년에 왔어요. 제가 23살 때였어요.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정말 재밌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패션을 해야겠다. 나는 패션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23살이었으니까 갔다 와서 학교를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학교를 다니고 휴학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깔짝깔짝 해봤습니다. 근데 크게 막 성과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회사를 들어갑니다. 두 번째 회사는 원단 회사였는데 나름 유럽의 뭐 버버리나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유럽 브랜드랑 원단을 거래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2017년에 가서 2018년에 퇴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26살 때 퇴사를 하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5번째 회사 퇴사 얘기를 할 때 말할 내용이긴 한데 5인 이하였고요. 물경력이었어요. 물경력. 이제 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거여서 제가 이제 26살에서 27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때 당시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여기 있으면 비전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제가 여기 5가지 회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보람이 있었고 가장 돈도 많이 받았던 그런 회사였어요. 여기는 이제 일본 바이어를 상대로 하는 여성 패션 회사였는데 여성 의류 회사? 이제 저희는 벤더 업체였어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일본 바이어한테 주문을 받아서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는 그런 업체였죠. 2019년에 가서 2020년 6월에 퇴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28살이었죠. 28살에 가서 29살에 퇴사를 했죠.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오타쿠였는데 그래서 오타쿠 일본어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일본어를 배우게 된 거죠. 공장하고 소통할 때는 영어를 써야 돼가지고 비즈니스 영어 엄청 늘고 제가 전화를 하는 거를 무서워하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는데 그런 대인 공포증? 뭐라고 하지? 전화 공포증 맨날 전화해야 돼가지고 전화 공포증을 푸셨어요. 여기서 했던 일은 오더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생산 뭐 발주부터 시작해서 뭐 생산 언제 하는지, 생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선적 태웠는지, 잘 나갔는지 이것까지 다 A to G를 다 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냐면 프로젝트를 전부 다 관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게 재밌구나 하고 느꼈는데 문제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예기치 못한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같은 거나 태풍 때문에 배가 못 든다거나 공장에서 뭐 어떤 뭐 폭동이 일어났거나 이런 일들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많고 공장에서도 정말 사고가 많고 이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때 제가 아파서 급성폐혈증에 걸립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급성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정말 이때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상해가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훈이 생겼잖아요. 일이 너무 힘들어. 내가 다 관리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나는 조금 루틴화되어 있는 일, 뭐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 일, 그런 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패션계의 공기업 같은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2020년 29살이죠. 29살에 들어가서 2021년 11월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정말 루틴화된 일, 서류 관리하고 서류 작성하고 연말에는 정말 세금 계산서 하고 비교하자면 쉬운 일이었어요. 주어진 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이 진짜 없어가지고 저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해요. 제가 사실 이것보다 글씨 잘 쓰는데 잘 쓰려면 너무 느려가지고 아무튼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이제 블로그를 한 이유는 제가 이때 갑자기 살이 여기 미국 가갖고 제가 살이 진짜 원래는 한 49kg 막 이랬는데 58kg까지 쪄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마른 거예요. 58kg까지 쪘는데 여기 다닐 때 제가 65kg까지 찝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갑자기 살찌고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급성폐혈증이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미용 말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그때 같이 만났던 언니 중에 한 명이 해보지 집에 갔는데 거기를 체험단으로 간 거예요. 체험단이 뭐야 이러니까 블로그를 쓰면은 이렇게 무료로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짜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리뷰도 쓰게 되고요. 일기도 당연히 썼는데 리뷰도 쓰고 그냥 내 생각 같은 거, 책 읽고 독후감, 뭐 MBTI 이런 거 썼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 쓰는 게 재밌어요.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면 글 쓰는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싶었어요. 글 쓰는 직업이 무엇이 있지? 글 하는 게 무엇이 있지 하다가 콘텐츠 마케터라는 직업을 알게 됩니다. 콘텐츠 마케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SNS에 글을 쓰거나 뭐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마케팅 기획을 하거나 이런 거에 콘텐츠를 이제 짜는 건데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제 이걸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경력이 없어요. 마케팅 경력이 없어. 사실상 내가 관심을 보인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공모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일단 나이는 31살이에요. 그리고 경력은 해외 영업이나 생산관리 이쪽인 거야. 마케팅 경력 없어. 그러니까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특히 이거 나이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퇴사할 때도 너는 나이 때문에 어디 가서 새로운 시작 못할 거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블로그를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쓴 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관련된 내용은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체험단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잘 포장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제가 이제 서류를 냈던 곳은 다 면접을 보고 면접도 한 곳 빼고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망의 5번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5번째 회사는 일단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식품회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식주 중에서 식이죠. 식품회사고 5인 이하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위치가 저희 집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버스 타고 버스 5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연봉이 제가 앞에서 일했던 것보다 많이 주기도 했고 다른 데 면접 봤을 때는 이제 그 경력을 쳐주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경력을 조금 인정을 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연봉이 오케이 괜찮았어요. 물론 적지만.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네 번째 회사가 정말 너무 일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고 진짜 맨날 똑같은 서류 업무만 해서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혹시 나는 일을 좀 바쁘게 해야지 조금 만족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네 군데를 다녔을 때 가장 좋았던 회사가 세 번째 회사였었어 갖고 나는 되게 나의 일을 주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를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제 5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나도 발전하고 회사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았던 점도 물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스타트업이고 이제 마케팅에 관한 지식도 대표님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서 갖고 이제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강의를 지원을 해주고 저도 공부를 하고 회사 돈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광고 돌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키워드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정말 GA가 뭔지도 몰랐고 SNS도 안 했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여기 회사 와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구나 어떻게 하는 거구나 배웠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마케팅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쵸 좀. 근데 이제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단점이 많이 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다른 데서는 당연했던 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총식선인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하지? 싶었던 그런 띄용스러운 일들이 이제 조금씩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의 단점을 말하면은 그 회사를 비난하는 일이 되니까 이런 회사에 해당하면은 그만두세요, 퇴사하세요 이런 수준의 그런 단점을 2가지만 말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5인 이하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2번째 회사가 5인 이하였다고. 물론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는 건 정말 좋아요. 뭐 내가 기획도 해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진짜 제작도 해보고 아니면 정말 영업도 해보고 한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흔치 않은 경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보고 겪어보니까 이런 비유를 또 들려서 좀 그런데 너는 김밥 천국 같은 사람이 될래? 아니면은 라면만 제대로 하는 라면집이 될래? 이렇게 물었다면 전문 라면집이 될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해서도 내 커리어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김밥 천국처럼 뭐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광고를 돌릴 수도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뗄 수 있고 뭐 기획도 할 수 있고 이러면 좋아요. 근데 정말 상세 페이지만 만드는 사람, 광고만 돌렸던 사람, 이런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어떨 것 같나요? 왠지 아세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이 사람한테도 1시간, 이 사람한테도 1시간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은 뭐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광고 돌리고 영업 계획서 쓰고 이러지만 이 사람은 광고만 돌리면은 전문성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모든 거 다 잘하는 이 사람? 사실 정말 냉정하게 회사 입장에서는 싼 사람, 어린 사람이 싸잖아요. 대체로 경험이 없으니까 어린 사람을 뽑아서 가르쳐요. 그게 싸니까 회사가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아낀 돈으로 광고를 전문적으로 몇 억 단위를 돌려줄 사람을 뽑는 거죠. 가치가 다르니까. 그리고 2번째, 돈이 없는 회사를 절대 가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월급이 밀리는 회사가 아니라 뭐 그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회사는 그런 회사보다는 맨날 돈 없어 돈 없어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회사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대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2가지가 돈이 없다랑 힘들다. 2가지는 정말 직원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힘들고 돈이 없대. 그러니까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면은 월급 주기 싫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이제 저는 매출을 다 봤었거든요. 그런 역할이었으니까. 매출을 봤는데 그렇게 돈이 없지도 않아. 근데 자꾸 맨날 돈이 없대. 아무튼 이제 회사에 돈이 없으면 직원들이 뭘 구매하거나 요청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뭐 간식 같은 거,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외에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개인적이기도 하고 좀 회사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이미 비난한 건가? 근데 이거는 정말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이 회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그만둬야 돼요. 지금 당장 그만둬도 괜찮으니까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을 꼰대 같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시죠? 제 마음? 여기까지 제 스토리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5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인생의 관점이 크게 변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 소중하신 분이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도 저희 할머니가 또 돌아가셔서 작년 8월 달에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의 죽음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어요. 건강해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전 5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뭐 좋아하는 일 찾는 법 이런 거를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찾았던 게 저번 퇴사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뭘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계획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정말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변수가 없을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션을 알게 된 거죠. 나처럼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플래너를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저의 생각에는. 그리고 그때는 템플릿을 판매하는 게 지금이야 조금 많아졌지만 그때는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아서 아, 그럼 나는 노션 템플릿을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작년에 2023년이 100일 남았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내서 펀딩에도 참여를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연말에 다리를 다쳐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아직까지 지금 다리가 다 낫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정말 몸이 불편하면은 마음도 힘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 또 5번째 마지막 회사가 정말 제일 바쁠 때였어가지고 그거를 다 처리하느냐고 제 개인적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개인 사업을 늦추다가 퇴사할 때쯤 보니까 이미 노션 템플릿을 판매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나보다 잘 만드는 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무료인데 퀄리티도 더 좋아. 제가 전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몸조리 하고 있을 동안에 이미 제 경쟁자들은 저 앞에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압박감이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남하고 비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정말 내 브랜드, 내 사업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크몽에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올려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도 꾸준히 인기가 많은 그런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사실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거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 시절에도 친구들 이력서나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많이 봐주고 제가 서류 넣는 곳들은 그래도 면접을 많이 본 편이고 정말 결정적으로 마케팅 경력이 없는데도 노션 포트폴리오 하나 가지고 잘 꾸며내서 많은 곳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 나는 계획 세우는 거랑 노션이 좋지 내가 잘하는 거는 이력서 봐주고 포트폴리오 제작해주고 자기소개서 봐주는 거잖아 라고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그러면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라고 깨달은 거죠. 이거를 해야겠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퇴사 후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템플릿 브랜드를 운영하는 나를 브랜딩을 먼저 해야겠다. 그러고 나면은 내 템플릿 브랜드도 경쟁력이 생기겠지. 이렇게 결론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 템플릿 중에서도 나는 주로 노션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이쪽 템플릿을 주력으로 취급하겠어 라고 결정을 했어요. 전 세계 취업 준비생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아무튼 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첫 번째는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강의를 런칭하는 것,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제작 모임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강연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다양한 노션 템플릿을 제작해서 제 템플릿 브랜드도 성장시키는 게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32살 먹으면서 느낀 거지만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다 답이 아니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사실 애초에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곳에 들어간 것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도 말고 그런 곳에 간 남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악조건 같은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중요하겠죠. 퇴사를 해야지 하고 말로만 불평하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있잖아요. 5인 이하의 회사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경우 말고는 무턱대고 퇴사를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요. 대신 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꼭 생각해보기. 특히 돈이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회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알겠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댓글도 환영해요. 안녕.